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당분간 대구와 경북은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기가 건조해 화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어제보다 5도에서 7도 이상 낮아졌는데요. 현재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1도, 안동은 영하 6도, 김천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춥겠습니다. 낮에는 최고 10도에서 11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강추위는 잠시 누그러졌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낮아 옷차림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더불어 계속해서 불조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울진과 포항에는 건조경보가, 대구와 그 밖의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건조한 대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워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일부 해제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당분간 기온 변화가 큰 가운데 토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학산천이 5년 공사 끝에 생태 하천으로 되돌아왔습니다. 30년 가까이 하천을 덮었던 복개도로를 걷어낸 건데요. 철길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원도심의 물길이 생기면서 주거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가까이 햇빛을 보지 못하던 학산천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악취나는 하천을 덮어 자동차가 다니도록 했던 효율을 중시하던 산업화 시대의 유산인 콘크리트 복개 도로가 수변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포항시가 국도비 등 424억 원을 들여 2017년 계획조사 후 8년, 착공 5년 만입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누구보다 반기고 있습니다. 바다로 이제 정말 한 길 안 걷고 바로 갈 수 있다는 거 그거만해도 최고의 장점이 아니겠나. 우리 포항의 자랑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린웨이 절길숲에서 바다인 동빈 내항까지 900m 물길을 복원해 포항판 청계천이라 불립니다. 지금 조금은 미비한 것 같지만은 앞으로 이제 손을 더 보게 되면은 제2의 청계천 자연하천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포항시는 이번에 완공한 학산천 외에도 양학천, 칠성천, 두호천 등 나머지 도심 하천 3곳도 복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학산천 주변으로 해서 철길숲처럼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재건축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 재생 효과도 새롭게 나타나서 이 중앙동이 과거의 영화를 되찾아서 당초 2년 예상하던 학산천 복원 공사는 뻘층인 연약 지반에다 전기와 상하수도 관로 등 지작물이 많아 5년이나 걸리면서 학생과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은 물론 상인들의 영업에 엄청난 지장을 받았습니다. 산업도시 포항이 생태도시로 이미지를 탈바꿈할 도심 물길 복원. 하지만 교량 높이가 지나치게 낮고 큰 물에 하천 바닥이 휩쓸리거나 물이 넘칠 가능성도 있어 상당 기간 미비한 점은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고 오는 19일까지 시청과 구청에서 주민 열람 공고를 실시합니다. 시는 그동안의 외연 확장에서 벗어나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관리 비용을 줄이는 압축 도시로 전환하고 교통망 체계 전면 개선, 침체된 도심 기능 회복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또 철강 중심 산업 구조를 넘어 2차 전지, 수소, AI, 첨단 제조 등 미래 신성장 산업 기반 조성 전략도 재정비안에 포함됐습니다. 포항시는 관련 기관 협의와 시의회,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재선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한 가운데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당의 방향성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에둘러 비판한 건데요.
체질 변화의 신호탄인지 당 분열의 조짐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육선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강성 지지층 고수, 중도층 흡수로 나뉜 당내 분위기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주 부의장은 어제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 20일 정책 토론회에서 강성 보수에 기대는 장동혁 대표 행보에 불만을 나타내며 당의 방향성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 행보에 대해 추경호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계엄에 대한 사과가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도 내년 선거 대비를 위해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편을 단결시키는 과정에서 중도가 도망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윤어게인 냄새가 나는 그런 방법은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폭정을 거듭했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신이 원내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에게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3차례나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한 각종 현안에 대해 참모들의 조언을 무시해 여러 정책 실패가 거듭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대통령에 대해서 폭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계엄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를 전혀 만나지 않은 상태로 정치를 해온 일. 더 이상 윤 어게인을 앞세워선 안 된다는 얘긴데 앞서 초재선이 중심이 된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각오하고 절연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국민들에게 아니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사과 안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비상계엄에 대한 공식 사과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장 대표는 이번 주 당내 중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내홍을 거듭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체질 변화를 시도할 것인지 분열의 종국을 맞을 것인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예결특위는 내년 경상북도 예산안 가운데 31개 사업에서 39억 3천여만 원을, 교육비 특별회계는 6개에서 3억 8천여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오는 10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입니다. 흔히 전임 교수라고 하면 대학에 정식 임용된 정규직 교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임 교수 가운데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비정규직 전임 교수는 이름만 교수일 뿐 처우가 매우 열악합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전임 교수는 7만 2천여 명입니다. 전국 교수노동조합은 이 가운데 적어도 3만 2천 명은 비정년 트랙,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비정규직 전임 교수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부가 실태조사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수노조 또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비정년으로 분류된 전임 교수들의 평균 임금은 정년이 보장된 교수들의 평균 임금 1억 원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인 3,7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돼 노동부 지원 대상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회 가입이 돼야지 이제 총장선거권이 있는데 같은 전임임에도 불구하고 교수회 가입도 안 되고 정년 트랙 교수들만 이제 그 교과목을 새로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교과목을 개설하려고 해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 교수노조가 자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년 전임 교수 가운데 3분의 2가 서울대 연고대를 제외한 지방대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인력입니다. 또 비정년 전임 교수 가운데 3분의 1은 석박사 학위를 받은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교양기초학문이 37.2%, 전문, 응용학문 분야가 31.6%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비정년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대학 출신의 박사들을 비정년 트랙으로 임용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학생들, 제자들에게도 본인들이 또 이제 이어받아야 될 미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전국 교수노조는 지방대가 지방대 출신 전임 교수를 차별하고 있다면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화재와 해양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제 오후 7시 10분쯤 포항시 북구 용흥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고 주택 한 동이 불에 탔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그제 오전 8시쯤에는 영덕군 축산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 실종된 70대 선장 A씨가 실종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9시 40분쯤에는 포항시 청하면 청진 1, 2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4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끝내 숨졌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몸통 길이 9cm 이하의 어린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선장 A씨를 검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저녁 7시쯤 불법 포획한 어린 대게 647마리를 숨겨 항구로 들어오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어린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해경은 불법 포획한 어린 대게 전량을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내년 지역방송 예산 묻지마 삭감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철학에 맞춰 삭감한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MBC 공동취재단 김세정 기자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국회가 합의한 내년 지역방송 예산 증액안을 기재부의 누가 무슨 이유로 삭감해냈냐입니다. 당초 내년 예산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편법 지출한 아리랑 TV와 국악방송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본래 기금 취지에 맞게 지역방송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 직전 207억 가운데 152억 원이 무더기 삭감됐습니다. 기재부의 현 결정은 지역에 중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 발전 혹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배격하는 결정이 될 수 있어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전면 부정한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기재부 등 관련 부처가 내놓은 합동 해명은 논란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들었는데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아리랑 TV와 국악방송, 언론중재위 등의 예산을 퍼준 당사자가 바로 기재부였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지 않는 문체부 산하 기관에 그동안 1조 원 가까운 돈을 퍼줘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어렵게 만들고 수지를 악화시킨 게 기재부입니다. 지역 중소방송 지원 예산 증액안을 기금 악화를 내세워 묻지마 대폭 삭감한 것은 국회와 지역에 대한 무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역민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곳을 잃고 또 지역의 문제는 어둠 속으로 묻혀버릴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시길. 국회는 이번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와 책임자 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방송단체들은 오는 11일 예정된 기재부의 대통령실 현안 보고에 맞춰 지역 예산 묻지마 삭감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죽변 맛집 1,000만 원, 울진군 우리진 가족회 300만 원, 울진군 온누리 조경건설 100만 원, 영덕 라이온스 클럽 100만 원, 울진군 개인택시 지부회 100만 원, 영덕군 지푸면 기관단체 협의회 일동 50만 원, 울진군 한국생활개선회 50만 원, 울진군 여성자원 봉사협의회 50만 원, 울진군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40만 원, 울진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아동 38만 1,000원, 울진군 성도건설 30만 원, 영덕군 강구면 김기룡 씨 20만 원,
울진군 제향 군인의 여성회 20만 원, 울진군 우진다우회 20만 원, 영덕군 강구면 유정미 씨 10만 원, 영덕군 병곡이리 마을회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머구리 횟집 김병식 씨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천방마을 경로회 10만 원, 영덕군 자원봉사센터장 10만 원, 국제여성총연맹 울진군 지회 10만 원, 울진군 진광현 씨 10만 원, 울진군 중앙재가돌봄센터 10만 원, 울진군 주성실 씨 10만 원, 울진군 한국자유총연맹 남중희 씨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덕군 등 경북 산불 피해 5개 지역의 주민 500여 명이 어제 안동시청 앞에 모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산불지원특별법 통과 이후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은 배제돼 있다며 시행령에 주민 중심의 보상 방안을 담고 산불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산불 피해 주민 보상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은 산불특별법 시행령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입법 예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내년 말까지 KTX와 SRT의 통합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와 SRT를 통합하는 내용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년 3월부터 서울역에 SRT,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교차 운행을 시행하고 하반기부터는 두 열차를 구분하지 않고 연결해 운행하는 통합 편성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고속열차 좌석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철도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제4기 경상북도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경북도 저출생 정책평가센터가 저출생 대전환 150대 과제를 평가한 결과 출산과 돌봄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핵심 정책 수요가 의료, 돌봄, 주거 3대 영역에 집중된 점이 확인됐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속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장단기 대응 전략으로는 AI 기반 산업 생태계 혁신, 교육 격차 해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늘봄 학교 하반기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진행한 만여 명이 참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학생 92.4%와 학부모 90.5%가 늘봄 학교 운영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어제보다 5도에서 7도 이상 낮아졌는데요. 현재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1도, 안동은 영하 6도, 김천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낮아져 춥겠고요. 낮에는 최고 10도에서 11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되고요. 강추위는 잠시 누그러졌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낮아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조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울진과 포항에는 건조경보가, 대구와 그 밖의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건조한 대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워 불씨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성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미세먼지도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도, 구미는 영하 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구미 모두 10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6도, 영양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안동 9도, 영양은 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1도로 시작해 낮에는 10도 전망됩니다. 모레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일부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당분간 기온 변화가 큰 가운데 토요일에는 또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